났습니다. 지금 모하비 타시는 분들, 이 베라크루즈 타시는 분들 얼마 후부터는 이제 서울 시내 못 들어오십니다. 심지어 구형 소렌토, 산타페, 포터 봉고 타시는 분들, 그냥 구형 디젤차 타시는 분들 이젠 차 타고 서울 시내 그냥 못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오토바이 배달 이거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야 돼요. 언제부터? 당장 2025년부터. 야, 이제 뭐 한 2년 남짓 남은 거예요. 게다가 택배용 화물차, 마을버스 이런 차들도 3년 후면 100% 전기차로 교체해야만 됩니다. 와, 대박. 큰일 났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더 맑은 서울 2030이라는 아주 놀라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시키자. 그래서 대기질을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시키겠다. 이게 목표라는 정책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만 잘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대기질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대기질이 중국 때문에 나쁜 거 아니고? 아무튼 그럼에도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 뭐 좀 튀었다고 에이 이완배린 뭐 막 떨어지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요거 더러워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런데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이번 정책을 펴기 위해서 2030년까지 총 3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3조 8천억 원? 아니, 모카에도 관련 비용 좀 쓰시지. 그럼 영상 잘 찍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절대 안 쓰실 것 같지만 대체 그 3조 8천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왜 더 맑은 서울이냐고? 원래 맑은 서울 2010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2007년에 이 정책이 나왔는데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냐? 오세훈 시장. 그때 본인이 만드셨던 정책 이거 굉장히 잘 됐다 하면서 다시 시장이 되시면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냥 맑은 서울이 아니라 더 맑은 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그때 당시 정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든 경유차, 시내버스 이런 걸 다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했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 사대문 안을 못 돌아다니게 하고 매연저감 장치, 그러니까 DPF를 장착하게 하기도 했죠. 그 결과 2006년 대비해서 2011년에는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2%나 감소됐다고 해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021년 이렇게 연속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면 와닿나? 아니, 사실 이 평가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2020년, 2021년은 좀 특별한 해입니다. 코로나잖아. 아니,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는데 도로에 차가 없는데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중국이 쉬었잖아요. 중국이 쉬었으니까 미세먼지 당연히 없지. 2007년에 펴신 정책을 2020년, 2021년에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걸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번 정책을 펼만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뭐 중국 영향으로 우리가 정말 낮아졌다. 와, 이제 좀 하늘 파랗다. 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mg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기환경 기준 15mg 정도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고, 그리고 파리, 런던, LA 이런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 내놓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게 자동차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인데 저희는 자동차 관련 정보를 우선 살펴봐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 노후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합니다. 사실 노후 공해 차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먼 세상 얘기 같잖아요. 내 차는 오래된 디젤차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정책은 이거예요. 오래된 디젤차를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정책입니다. 만약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10만원씩, 세 차례 적발 이후부터는 20만원씩 부과합니다. 하루에 20만원. 어휴, 이건 너무하죠. 기존에는 이 오래된 디젤차 기준이 5등급 경유차였어요. 그래서 경유차는 사대문 안엔 아예 못 들어가고,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그러니까 계절관리제라고 하면 12월부터 3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미세먼지 많으니까 이때는 아예 서울에 들어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4등급까지도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니까 와, 진짜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4등급 차가 너무 많아요.
한번 보죠. 유로4라고 하는 차죠. 이 차들은 전국에 무려 116만 대라고 합니다.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자동차 등록 대수 우리나라 전체가 2,500만 대입니다. 2,500만 대 중에 5%가 4등급 경유차예요. 그냥 가솔린, 디젤, 뭐 대형차, 소형차 다 합쳐서 다 2,500만 대인데 그 중에서 5%는 이제 운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차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경유차인데 2009년 이전에 생산됐다면 내 차는 못 들어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연수로 따지면 12년 된 차 다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차들은 2011년식 이후 차들도 운행 못하게 돼요. 가장 의외인 차는 이 차입니다. 현대 S엔진을 장착한 차는 못 다닌다. S엔진은 뭐냐면 현대의 3.0L V6 디젤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된 차는 딱 두 개. 현대 베라크루즈 그리고 기아 모하비입니다. 이 두 차는 그럼 다 못 따라다니냐? 그건 아니고요. 2011년부터 S2 엔진으로 바뀌었죠. S2 엔진을 장착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14일 이후에 모하비는 괜찮아. 그리고 베라크루즈는 2012년 1월 이후는 괜찮아. 이전 차들은 문제입니다. 2012년 1월이면 10년 된 거잖아요. 10년 된 베라크루즈를 운행 못한다. 너무하지 않나? 심지어 소렌토, 산타페 같이 엄청나게 히트친 자동차들 다 걸립니다. 2010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렌토 R, 산타페 더스타일 R 2.0 7인승 모델 이것도 서울 사대문 안에 출입이 불가능해요. 왜 7인승이냐? 그 당시 승합차로 분류된 법규, 이 법규도 법규인데 거기에 5인승 차는 뒤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소수 탱크를 넣을 수가 있었죠. 7인승 차량은 뒤쪽에 시트를 폴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넣을 공간, 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SCR을 장착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요소수통이 없어서. 아유, 그걸 어떡하나. 그러면 이게 뒤늦게라도 그걸 개조해서 넣을 수 있는가? 일단 쉽지도 않을 거예요. 개조비가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거기다 시트를 뜯어서 그 자리에다 통을 넣어야 되는데 구조 변경을 해야 되고 차를 뚫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상용차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포터, 봉고 이런 차들이 문제가 돼요. 포터, 봉고는 언제부터 문제냐? 2012년부터 문제입니다. 2012년 이전에 나온 차들은 다 사대문을 못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포터, 봉고 우리가 보면 주변의 차들 되게 낡았잖아요. 이 차들 보면 한 번 나왔으면 절대 폐차 안 하는 차입니다. 10년 이상 된 차가 수두룩해요. 이 차들이 다 해당된다. 포터는 예전에 A 엔진이라고 하는 미쓰비시 계열 엔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터르기니 엔진 이런 건데 2012년에 이게 연식 변경되면서 A2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미쓰비시 엔진을 또 개조한 거지. 그럼 봉고는 또 마스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J3 엔진이라는 걸 썼는데 야 진짜 언제적 마스다냐. J3 엔진 2012년부터 A2 엔진으로 똑같이 바뀌었어요. A2 엔진을 장착한 봉고나 포터는 괜찮은데 그 2012년 이전 차 10년만 된 차들도 그 차들이 이제 사대문안을 못 들어간다. 야 이거 참 무시무시합니다. 자기 차가 조금 불안하다, 내 차가 혹시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지 이거 확인해 보시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URL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카 ORKR이 아니고 메카 ORKR 살짝 헷갈리네. 아무튼 이 메카 ORKR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들이 개조가 안 돼요. 이 4등급 경유차는 DPF라고 해서 자동차에 이 매연 방지 필터가 이미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로4, 유로5 이렇게 해서 이제 4등급 경유차, 3등급 경유차가 나눠지는데 그러면 유로4와 유로5의 차이 뭐가 더 좋은 거냐? 미세먼지 규제치는 똑같고 이 낙스 규제치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스를 줄여야 되는데 낙스는 DPF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SCR이라는 걸 장착해야 돼요. 요소수를 우리가 집어넣고 그 요소수를 배출가스에 뿜어주는 장치 이걸 달아야 되는데 이 장치 자체도 비싸고 장치에 담체라는 게 있는데 이 담체도 비싸요. 그리고 또 이 SCR이라는 걸 설계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요소수통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빈 공간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에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CR은 애프터마켓에서 추후에 장착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만약에 금액으로 따져도 비싸기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난번 5등급 경유차를 규제할 때는 그 차들의 소유주한테 폐차를 지원해주기도 했지만 DPF 장착을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개조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2007년에 맑은 서울 2010이라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5등급 차량 이 사용자도 얼마를 내고 정부도 얼마를 내서 DPF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DPF를 잔뜩 장착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착했죠. 근데 그 차들 여기서 돈 들여서 DPF 장착한 분들 다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거 장착해봤자 어차피 유로5가 되진 못해요.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 돈 들여서 DPF 장착했더니 이제는 또 그거 장착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괜히 했다 싶을 수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시가 이거 2025년부터 운행 제한을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해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장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자칫 잘못해서 차를 끌고 나오면 갑자기 10만원, 20만원씩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런 날을 딱 집어서 그때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인터넷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4등급 차는 절대 갖고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그거 갖고 나오면 과태료. 이거 괜찮나? 이게 먼 미래도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차들 과태료 매기는 거 말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차 오너들한테 지원을 할 것이냐, 조기 폐차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앞서서 폐차를 하게 되면 대당 400만원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년에 10,000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차가 80만 대라며. 80만 대인데 지금 10,000대를 지원하면 어떻게? 정부에 있는 차들이 다 서울에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서울 사대문에 들어가는 차들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서울에 등록돼 있는 차가 8만 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8년이면 다 되겠네. 잠깐 8년이면 그건 짧나? 어쨌든 2030년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원래 폐차하면 한 100만원 정도 받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400만원을 얹어준다는 거니까 원래 폐차하려던 분들한테는 개꿀일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폐차 생각이 없던 분들, 정말 나는 이 차를 마르고 닳도록 탈랜다 이런 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0년 된 차 못 다니게 한다, 그래서 쌤통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경유차뿐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차 서울 시내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도록 한다는데요. 야, 너무하지 않나? 2050년에는 서울시 전체에 아예 내연기관이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2050년이면 뭐 시간 좀 있네, 그죠? 한 20년? 근데 만약에 이 자동차를 뭐 10년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차를 사시면 10년 있다 팔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내연기관차가 못 가는 곳이 생기잖아요. 이게 서울 사대문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부산이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뭐 그린존 같은 걸 만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 내연기관차는 이제 10년 있다 팔 때 되면 여기저기 못 다니는 차라며 했을 때 제 가격을 못 받겠죠. 아예 차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 사실 때는 이 10년 후에 내가 이 차를 팔 때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도 2025년까지 100%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교체된다가 아니라 교체해야만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토바이라는 건 이건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 일단 서울에 보면 배달 오토바이가 무려 33,400대 있다고 합니다. 이 배달 오토바이가 34,000대가 있었어? 야, 대단하네요. 앞으로 2년 남짓 만에 모두 전기 스쿠터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가 싶죠? 어떻게 순탄하게 바꾸게 할 거냐 했더니 서울시 얘기는 이렇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게 저비용의 보험 상품을 제공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물어주는 그런 보험들을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보험 상품을 저렴하게 주면 전기차로 전환할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게다가 전기 오토바이가 되면 또 문제가 있죠. 지금 3만 대라고 했잖아요. 3만 대를 어디다 꽂아? 전기 꽂으면 1시간 이상을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충전해요?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 전국에 10만 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전기차 해도 꽉 차잖아. 전기 오토바이까지 그걸 충전해야 되면 내가 지금 오토바이하고 충전하는 걸 경쟁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공중전화 부스 지금 막 쓸모없이 거리에 막 버려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용해서 거기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3,000개나 된다고 해요. 공중전화 부스가 3,000개나 있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공중전화 부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 3만 1000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게 3만 1000대나 있는 거죠. 공중전화 부스를 어떻게 충전기로 쓰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꽂아서 충전되는 동안 그냥 쭉 충전시켜 놓고 충전 다 된 거를 이렇게 빼주면 그걸 갖다 내 오토바이에 꽂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하다가 이거 다시 바꿔 끼고 이렇게 운행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나름대로 일리 있긴 합니다. 이게 대중화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 오토바이들의 배터리를 표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표준화가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중국 고고로 같은 그런 표준이 있거든요. 그런 표준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 빨리 만들어야 되죠. 여러 메이커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표준을 같이 좀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반 가솔린 오토바이도 있는데 전기 오토바이만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등록된 오토바이로만 배달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 일반 가솔린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으면 처벌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토바이 배달의 등록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등록제로 일단 하신다고 하는 거 자체가 큰 결정이에요. 이왕 등록제로 하시는 김에 이 배달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단속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흔히 번호판을 붙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번호판 붙일 자리가 없다, 오토바이가 생긴 거 봐라, 앞에 뾰족하고 뭐 어디다 번호판을 붙이냐, 못 붙인다. 번호판 붙이면 공기 저항이 커지고 거기에 뭐 사고가 나면은 오히려 피해가 커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배달 오토바이는 배달통이 뒤에 이만한 게 네모난 게 있잖아요. 떡볶이가 타고 있어요, 뭐 쭈꾸미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 광고는 뭐 잘만 붙이시더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거기다 의무적으로 이 번호를 좀 써 붙이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배달하는 라이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배달이 좀 늦어져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단속도 제대로 하고 모두 좀 안전운전을 하고,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전환, 이거 배달용 오토바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이 택배용 화물차 6100대라고 하는데, 이 6100대의 택배용 화물차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로 택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기차로만 택배를 할 수 있다. 야, 이게 가능한가? 버스도 전동화됩니다. 이 시내버스는 지금 이제 가솔린 버스나 디젤 차는 없죠. 이제 다 천연가스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아직 남아있죠. 마을버스가 지금 457대 정도가 아직 경유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경유버스 전기버스로 전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마을버스 운영 사업자들이 오히려 더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버스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디젤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버스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이건데 그래요. 정부가 자꾸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 메꿔줘야 되는 건지, 지금 버스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버스 사업을 잘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아주 선조부터 내려오는 그런 버스 노선이 그 사람들의 이권이거든요.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노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적자를 서울시나 뭐 이런 정부에서 메꿔줄 필요가 과연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아직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나, 날뛰 낡은 경유 버스 폐차하면 한 200~300만 원이나 받을까? 뭐 몇백만 원 받지 못하는 그거 거기다가 400만 원 얹어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폐차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통 크게 1억 원의 전기버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1억 원씩 주는 거예요? 전기버스가 1억 원 하지도 않아. 마을버스 운영사업자들 아주 땡 잡았어요. 역시 님들 크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운수회사가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차고지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운수회사가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차고지를 지정해서 거기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꿀인데? 네, 더 맑은 서울 2030 아주 여러가지 첨예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비해서 수많은 이슈가 지금 있어서인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2년 남짓 남았고요. 거기서 가솔린 오토바이 배달차 다 없애고 구형 디젤차 다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마을버스 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이런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일단 중국은 했어요. 중국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 보면 야 내일부터 우리 오토바이 다 전동화 시켜, 이렇게 해서 배달 오토바이는커녕 그냥 오토바이 전체가 다 전동입니다. 출퇴근용 오토바이, 레저용 오토바이 이런 거 아예 안 돼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소리 하네 해서 할리 데이비슨 아예 끌고 나가지도 못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오늘 이거 팔려고 내온 건데요, 여기 베이징 벗어나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베이징에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건 공산당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될까?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나라 별로 없죠. 게다가 지난번에 디젤 5등급 차량, 이거는 사실 5등급 차를 폐차도 지원해주지만 DPF를 장착하게 하면 달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DPF 장착하게 하는 거 돈까지 얹어주고 하라고 하는데도 그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4등급은 DPF 장착처럼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뭐 끼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개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걱정도 많긴 한데 결국에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뭐 기상이변 이런 것들 대단하잖아요. 이 지구 살리기로 가는 길 아주 멀고도 험할 텐데 그 시작, 여기서 많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서울시도 이렇게 홍보를 잘 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